안녕하세요. 더 친절한 자바 입문 책의 둘째 마당 3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자료형이 뭔지, 그 다음에 상수라고 하는 건 또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겠죠, 변수.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 변수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 이해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놨다가 어딘가에 넣어놨다가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변수라고 하는 걸 처음에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클립스 예전에 만들었던 거 헬로우 쪽을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가운데 작업 영역에 있던 거는 요 X 표시 누르면 없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왼쪽에 이 프로젝트 영역에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거는 그냥 이렇게 줄여놓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든다 그랬죠?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자, 이클립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준 자바로 뭔가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자, hello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h 대문자고요. hello2라고 입력하고 그냥 finish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모듈을 만들까요? 그러면 don't create라고 하는 거 누르라고 했죠. 자, 그럼 hello2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왼쪽에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 그랬죠. 자, 요거 오른쪽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class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new class, 새로운 클래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자, 어떤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클래스다라고 처음에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름은 여기다가 똑같이 hello라고 넣어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책에서는 우리가 my variabl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그 이름은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hello2라고 하는 거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선택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dele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delete 누르고 자, delete project contents on disk 이거 체크하고 OK 누르면 아예 삭제가 됩니다. 뭐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다시 파일에 new에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요. 우리가 좀 전에 해봤으니까 더 익숙하게 할 수가 있겠죠. 최대한 자꾸 반복해야 점점 익숙해지고 좀 더 쉬워집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my variable, 자, 영어로 변수를 variabl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한 거고요.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영어 단어가. 근데 일단 변수라는 말도 어렵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일단 입력해 보고요. 자, 대소문자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M하고 V가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finish 누릅니다. 자, 여기서는 don't create.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 my variable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졌죠? 자, src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클래스, 실행 가능한 클래스라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패키지 뭐예요? 가방이라고 했죠? 가방을 org.techtown.variabl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가방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거고요. 이름은 var 테스트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V하고 T가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행 가능한 클래스가 되려면 아래쪽에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 상자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함수 상자가 뭔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finish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ello 만들었을 때처럼 자, var test 1.java라고 하는 자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main이라고 하는 이 함수 상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있고 main 함수 상자의 중괄호가 있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죠? main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실행 가능한 클래스가 된다. 자, 실행 가능한 클래스가 되려면 main이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좀 입력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슬래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는 설명글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는 실행 안 되는 부분을 슬래시 두 개로 만들면 한 줄이 실행이 안 돼요. 자, 일단 좀 복잡하니까 얘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입력할 거냐면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int라고 하고요. 한 칸 띄우고
자, 소문자입니다. 한 칸 띄우고 count라고 하고요. 한 칸 띄우고 equal 하고요.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입력하고요. 세미콜론.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때는 큰 따옴표를 두 개 붙였어요. 근데 지금 숫자는 그런 걸 붙이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요. 그 밑에 줄에다가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시스템 점 아웃 점 println 소괄호 하고요. 큰 따옴표 하고 글자를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그냥 count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ount 오른쪽에 세미콜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고요. 자, 우리 여기 탭에 별 표시 있으면 저장이 안 된 거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저장 아이콘을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자, 꼭 저장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저장이 안 되면 여러분이 변경한 게 반영이 안 돼요. 만약에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ar 테스트 1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java application. 그럼 어떻게 돼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콘솔 창에 얘가 보인다라고 하는 걸 출력이라고 해요. 표시가 됐다. 출력, 영어로 하면 output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보이는 걸 출력이라고 임발정을 한다. 뭔가 들어가는 걸 입력, 나오는 걸 출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썼는데 자, 이게 이제 코드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게 뭐냐? 자, 여기 보면 자, coun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는요. 변수 상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자. 이 상자는 어디 만들어지는 거냐? 메모리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모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을 뜯어보면 그 안에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보신 분들도 있죠, 그죠? 좀 쉬운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에 카드 꼽는 거 있죠. 메모리 카드.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뭐 SD 카드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진 찍는데 공간이 모자라.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진을 더 이상 못 찍잖아요. 그럼 메모리를 추가하면 더 찍을 수가 있죠. 그건 뭐예요? 뭔가를 거기다 넣어놓는 걸 얘기하나 보다. 자, 그런 걸 메모리라고 그래요. 메모리. 자, 그러면 PC나 스마트폰은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뭔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상자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변수라고 하자. 자, 메모리는 사실 한번 만들어졌다. 이런 변수 상자 같은 게 만들어졌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면 계속 남아있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메모리라고 한다면 일단 그냥 그런 거다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변수 상자가 있으면 변수 상자가 하나 메모리에 만들어진다.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죠?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상자가 하나 만들어진대. 그 다음에 그 상자에 이름을 붙일 수 있대. 그 이름이 뭐냐? count라는 거죠. count. 이건 누가 붙인 거예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고유한 이름을 붙이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식별자라고 부른다. 왜? 딴 거랑 구분되니까. 자, count라는 이름의 상자를 만들었으면 이 상자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어보자.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PC 또는 노트북에다가 야, 이렇게 한번 넣어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코드로 표현한 게 요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count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글자를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 변수 상자로 메모리에 coun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자, 10이라는 숫자를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 equal을 쓴다. equal은 같다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이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equal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는 프로그래밍에서는 equal이 같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상자에, 변수 상자에다가 10을 집어넣는 과정. 자, 이 그림과 이 코드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셔야 돼요. 잘 매칭하셔야 돼요. 자, 매칭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가 있는데 변수 상자에다가 뭐예요? 10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다. 왜? equal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집어넣는다. 그죠? 그리고 자바는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이게 돼 있어요. 왜? 요 작업이 끝났어. 여기까지 하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퀄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죠? 자, 이 그림과 요 코드를 잘 매칭해야 된다. 요거를 변수 이름이라고 한다. 변수명, 변수 이름 다 마찬가지죠. 요렇게 여기 10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값이라고 한다. 값 뭐예요? value, 영어로 하면 value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equal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넣는다. 자, 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단어는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기억이 돼요.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이해하고 아, 요 모양이 요 그림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인상을 남기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변수 상자 만드는 게 뭔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변수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값을 넣는데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글자가 있어. 단순히 보더라도 10이라는 글자보다는 숫자보다는 안녕이라는 글자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죠? 그냥 단순히 요거만 보더라도 요거 한 자리 두 자리, 요거 한 자리 두 자리니까 똑같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메모리에 이걸 저장하려고 그러면 얘는 요만한 크기, 얘는 이만한 크기로 저장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위해서 변수 상자의 크기를 똑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낭비되겠죠. 여러분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실제 한번 실제 온라인 마켓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메모리는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싸졌지만 그래도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되도록이면 메모리를 좀 줄여서 변수 상자를 만들 때도 변수 상자의 개수도 좀 적고 그다음에 변수 상자도 낭비되는 공간이 없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옛날엔 더 중요했어요. 메모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낭비되는 공간이 있는 건 별로 안 좋아. 그죠? 안 좋겠다. 근데 숫자하고 글자는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적은데 이 값이 차지하는 공간이 적은데 상자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자 크기를 다르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자 크기를 다르게 만들면 어떻겠냐? 그죠? 상자 크기를 숫자가 들어가는 상자 크기와 글자가 들어가는 상자 크기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그럼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덜 낭비되겠죠? 그죠? 자, 덜 낭비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자료형이라고 한다. 자료형은 그러면 뭐냐? 자료형은 뭐냐? 형이냐? 형 동생 할 때 형이냐? 그게 아니라 자료가 뭐예요? 자료가 결국에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값이 들어가는 모양을 얘기한다. 모양은 뭐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변수 상자의 크기를 나타낸다. 크기와 형태를 나타내는 게 맞는데요. 근데 그래서 자료형인데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변수 상자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안에 들어갈 값의 크기가 다르니까 변수 상자의 크기도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변수 상자의 크기가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변수 상자의 크기를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조그맣게 만들고 그거는 int라는 변수 상자의 크기로 만들자. 글자가 들어가는 건 string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string이라고 하는 글자 크기로 만들자라고 하면 변수 상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요 코드는 자, coun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다 넣는데 변수 상자 크기를 뭘로 만든다? int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